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벚꽃이 질 만큼 따뜻한 온도 덕분에 졸음에 시달리는 계절인데요. 그 졸음을 확 깨는 멋진 디자인을 가진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4도어 쿠페 세단 A7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3리터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구성된 A7 55TFSI 카트로입니다. 차량 가격 9,500만원에 판매 중인 A7 55TFSI 카트로는 멋진 디자인과 풍부한 편의사양, 많은 할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멋진 디자인만큼이나 어떠한 주행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A7 55TFSI 카트로의 리뷰 시작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라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A7의 디자인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우디만의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A7의 전면 디자인은 아우디의 패밀리 룩으로 되어 있지만 A7만의 주간 주행등 디자인과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한층 날렵함을 살렸는데, 주간 주행등은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되는 레이저가 장착된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트 안에는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화려한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와 웰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그릴은 아우디의 육각 그릴로 되어 있고, 사륜 시스템인 카트로 배지와 함께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처음에 말한 아우디만의 섬세함이 돋보이는데요. 앞 팬더부터 시작되는 직선은 뒷 팬더까지 이어지며 도어 하단부에도 직선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가 더 길어 보이고, 팬더에는 S라인 배지가 있으며 사이드 미러에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도어는 쿠페 세단다운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풍절음 억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A7 디자인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루프 라인은 전형적인 매끄러운 쿠페 라인을 보여주며, 트렁크 끝에는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포일러가 있는데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현재 판매되는 쿠페 세단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멋지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입니다. 쿠페 세단의 특징인 두툼한 뒷 팬더도 만족스러웠지만, 길게 이어진 후미등은 입체감이 느껴지며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와 웰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아우디는 조명회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멋있는 라이트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뒷 범퍼 하단부에는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었지만 배기구는 없었습니다. 휠은 앞 225, 40, 20인치, 뒤 255, 40, 20인치의 5 더블암 스타일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라이트는 LED로 구성되어 있지만 애니메이션들을 지원하여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아우디의 최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실내 구성은 11.3인치 LCD 계기판,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8.6인치 공조기 모니터, 전자식기어,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발코나 가죽 컴포트 시트, 내추럴 파인 그레인 버치 일레이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식이 되면서 시동 버튼이 금속에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총 3가지의 테마를 지원하지만 다이나믹 테마를 제외하면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의 시인성은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차량의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으며, 스티어링 휠의 뷰 버튼을 누르면 각 정보들을 전체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지도의 크기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와 8.6인치 공조기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햅틱 터치와 포스 터치를 지원하여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터치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을 누르면 8.6인치 공조기 모니터에서
키패드가 생성되지만 운전 중에는 손글씨로만 사용할 수 있고 각 메뉴들의 터치 반응도 빠른 편이 아니어서 운전 중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8.6인치 공조기 모니터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운전 중에 온도를 바꾸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시인성은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공조기의 위치 때문에 아래에 배치가 되어 내비게이션을 볼 때 시선을 자주 내려야 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한 손에 딱 들어와 잡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직관적인 사용법은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주행 중에 빠른 가속을 해야 할 때 전자식 기어를 아래로 한 번 더 내리면 시퀀셜 모드로 전환이 되어 빠른 가속이 가능하였습니다. A7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날렵하면서도 세련되었으며 여러가지 프리셋은 물론 개인 설정으로 표면등과 라인 등을 각각 설정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 안전벨트에도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어 있고 도어를 열면 아우디의 램프와 함께 도어 스커프에도 라이트가 전등됩니다. 대부분 독일 세단들은 뒷좌석에 일반 도어 스커프지만 아우디의 차량들은 뒷좌석에도 발광 도어 스커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트림은 내추럴 파인 그레인 버치 일레이 트림으로 나무의 결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무광으로 되어 있어 지문과 먼지에 강해 관리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까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도어에는 알칸타라로 마감하여 촉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있으며 뒷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좁고 부족하지만 뒷좌석 암레스트 콘솔에도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을 하는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좌석의 충전 포트는 컵홀더에 12V C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USB Type-A 포트 2개, 뒷좌석 충전 포트는 뒷좌석 센터 콘솔에 12V C가잭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발코나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옆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착자감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각각 조절이 가능하며 탑승을 할 때나 하차를 할 때 허벅지 옆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가 내리기 좋게 바뀌는 점은 다른 브랜드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쿠션은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허리나 다리의 피로감이 덜하였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을 제대로 고정해줘 코너가 많은 길에서도 몸에 흔들림이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4도어 쿠페 세단이지만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여유로웠습니다. 머리 공간은 여유롭다고 못하지만 다른 브랜드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리 공간이 여유로워 편하게 앉더라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며 머리 공간도 조금 부족하지만 단거리 이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자감은 시트가 버킷 시트처럼 되어 있어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었으며 시트의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고 적절한 각도와 다리 받침대의 길이 덕분에 장시간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옆의 팔걸이를 이용하면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하더라도 몸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몸을 지탱할 팔걸이의 위치도 적절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A755TFSI 카트로의 편의 사양은 레이저 라이트,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포전 에어 컨디셔너, 향수, 이오나이저,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서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애플 카플레이, 뱅앤 올룹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영식 변경이 되면서 개선이 되었을까요? 앞차의 인식률은 상당히 좋아 감속과 가속을 자연스럽게 하고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급정거가 아닌 부드러운 감속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안정감 있게 차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차선 주강 유지도 잘 되었으며 고속도로의 분기점이나 램프로 돌아 나갈 때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안심하고 사용을 하였지만,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러 레버를 조작을 해야 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도 경고등이 자주 전등되는 문제는 아쉬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독일 브랜드 중에서 제일 아쉬웠는데, 크기도 작은 편이고 표시되는 정보도 속도,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기능 말고는 다른 정보들이 표시되지 않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조기에 관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차량 모든 곳에서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포존 에어 컨디셔너가 탑재되고 이오나이저와 향수 기능까지 포함되어 실내 공기를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소프트 클로징이 탑재되어 문이 덜 닫힐 경우 자동으로 닫아줘 실사용에서 은근히 만족도가 큰 편의 사양입니다. 서라운드 뷰의 화질은 주간에는 좋은 화질을 보여주지만 야간에는 소폭 어두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3D로 주위 환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의 색과 다른 모습의 차량이 나와 조금 아쉬웠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전진을 하면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로 변경이 되며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카메라 화각이 변하는 모습과 출차를 할 때 서라운드 뷰가 켜져 있으면 다른 곳에서 차가 오는 방향까지 알려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21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무선이 지원이 안되고 유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10.1인치의 모니터의 크기가 아쉽지만 터치를 지원하여 사용하기 편리하였으며 화질이 좋아 영상을 볼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로는 수납이 안되지만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고, 트렁크 오른쪽, 트렁크 하단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물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선반은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놔둘 곳이 적당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시트 폴딩을 지원하며 차박을 하기에도 공간은 여유로웠습니다. 키 181의 성인 남자가 누워 다리를 트렁크 끝에 놔둬도 머리 공간이 여유로웠으며 성인 2명이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쿠페 세단의 낮은 루프 때문에 앉아있기에는 불편하였습니다. 차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12V 시가책과 비닐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뱅앤 올룹슨 라이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음, 고음은 물론 서라운드 효과와 3D 효과까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며 BMW의 하만카돈 오디오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메스터 오디오보다 더 깔끔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보기 전에 녹음된 위치는 같으며 녹음된 원본 오디오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차량의 오디오마다 최대 출력이 달라 소리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A7 55 TFSI의 엔진은 V6 3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340마력 51토크, 공식 가속 성능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5.3초를 자랑합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모드, 승차감 모드, 자동 모드, 다이나믹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나믹 모드를 사용하면 미션이 자동으로 싱크션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아우디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속 15km 이하에서 엔진의 시동이 꺼지면서 부드러운 정차가 가능하였지만
다시 시동이 걸릴 때는 다른 브랜드보다 소리와 진동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코스팅 기능을 사용할 때는 속도에 상관없이 악셀을 밟지 않으면 바로 작동하여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전기 모터와 엔진의 전환이 자연스러웠으며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로 설정하고 주행을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A7 55TFSI의 권장 연료는 5탄가 95의 고급 휘발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 휘발유가 주요되어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승을 했던 A6 45TFSI와 다르게 가속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교통량이 원활하지 않은 시내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고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가속이 가능하여 불만이 없었으며 고속에서는 엔진의 출력과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터보렉 없이 빠르게 도달하였습니다. 고속 주행 안정성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초고속 영역까지 가속하는데 엔진의 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총 2가지입니다. 시속 80에서 120km의 초월 가속 테스트, 시속 0에서 100km의 급가속 테스트를 하였으며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 미션은 시퀀셜 모드, 트랙션 오프로 설정하고 내리막길에서 테스트한다는 의견이 있어 각 차선을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A755 TFSI 카트로의 초월 가속력은 3.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하는 순간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터보렉 없이 가속이 가능하여 340마력 이상의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할 때마다 기록이 달라지는 현상이 보여 제일 빠른 기록은 3.3초, 제일 늦은 기록은 3.67초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에서 100km의 가속력은 5.3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기록인 5.3초보다 소폭 낮은 기록이 나왔지만 일반 휘발유가 주요되었음에도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초월 가속력 테스트를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제일 늦은 기록은 5.9초까지 느려지고 예전에 리뷰했던 A6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가속 테스트를 할 때마다 간혹 가속이 안되고 버벅이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엔진에 열을 식히고 테스트를 해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 엔진의 열 문제가 아닌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악셀 페달을 짧게 밟으면 빠른 반응을 보여주지만 급가속을 하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어 운전 재미보다는 안정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A755 TFSI 카트로의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담력은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 비해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부드럽게 정차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풀 브레이킹을 할 때 ABS가 빠르게 작동하지만 좋은 성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브레이크 테스트 기록은 3.1초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짐에 따라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한 편차가 있었는데 브레이크의 냉각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좋은 기록을 보여주지만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5초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3.5초란 기록도 좋은 기록이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대부분 동일한 기록을 보여주는 데 반해 A755 TFSI 카트로에 장착된 6개의 피스톤 브레이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미션은 7단 S트로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7단 S트로닉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지만 조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일반 오토 미션처럼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으며 꿀렁임은 느끼기 힘들었는데 특히 조속에서 답답했던 A645 TFSI와 다르게 A755 TFSI는 조속에서도 답답하지 않고 빠르게 변속이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변경하면 미션이 자동으로 시퀀셜 모드로 변경되어
언제든 빠른 가속이 가능한 미션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수동 모드로 기어 단수를 내릴 때는 BMW의 ZF 미션보다 소폭 느린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기어 단수를 올릴 때도 빠른 변속을 기대했던 듀얼 클러치 미션이지만 소폭 느린 변속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미션 테스트를 번갈아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V6 6기통 3리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7단 S토닉의 최적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핸들링은 날카롭지는 않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빠른 반응을 보여줘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으며 속도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시내에서는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고속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무겁게 바뀌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코너링 성능은 앞 225 40 20인치, 뒤 255 40 20인치의 휠과 사륜 시스템 울트라 카트로,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가능한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를 시속 80에서 90km로 진입할 때 다른 브랜드보다 소폭 안 좋은 무게 배분을 예상하여 언더스티어가 많이 느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울트라 카트로의 도움으로 각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여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었으며 탈출을 할 때 후륜으로 구동력이 전해지는 것이 느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완만한 코너를 시속 100에서 110km로 돌아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었는데 스포츠 쿠페 세단의 경쾌한 주행을 원하는 분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7 55TFSI의 엔진 소리는 동급의 차량보다 실내로 더 유입되었지만 충분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프레임리스 도어와 20인치의 휠로 구성되었음에도 풍전음과 노면 소음이 억제가 잘 되어 있고 58dB를 기록하여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풍전음과 노면 소음이 억제가 잘 되어 60에서 62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노면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모드마다 달라지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변화폭이 큰 댐핑 컨트롤과 새롭게 바뀐 멀티링크 서스펜션 덕분에 20인치의 큰 휠이 장착되었음에도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승차감 모드로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초를 지날 때도 충격은 시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똑같은 구간을 지날 때 노면을 읽고 다니는 것처럼 잔진동이 느껴지지만 요초를 지날 때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 모드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충격이 발생하지만 시트로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다이나믹 모드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강한 충격이 발생하지만 시트에는 많이 전해지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 모드로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앞바퀴가 올라갈 때와 뒷바퀴가 내려올 때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승차감 모드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간혹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노면에 상관없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체감이 될 정도로 확 바뀌는 댐핑 컨트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이며 승차감 모드로 시내 주행, 국도 전속 주행, 고속도로 전속 주행으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8.2km를 주행한 시내 연비는 주행시간 13분,
평균 속도 35km, 평균 연비 리터당 10.7km, 12.9km를 주행한 국도 정속 주행 연비는 주행시간 10분, 평균 속도 73km, 평균 연비 리터당 16.7km, 46.8km를 주행한 고속도로 정속 주행 연비는 주행시간 30분, 평균 속도 93km, 리터당 14.5km, 46.1km를 주행한 고속도로 정속 주행 연비는 주행시간 30분, 평균 속도 92km, 평균 연비 리터당 14.8km를 기록하였는데 V6 3리터 가솔린 엔진이지만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비 테스트 영상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주행 성능을 정리하자면 답답하지 않은 가속력, 좋지만 빠른 ABS가 작동하는 브레이크, 애매한 성능의 미션,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 노면에 상관없는 좋은 승차감, 리터당 14km가 넘는 연비까지 인상적이진 않지만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을 하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7 55TFSI 카트로를 시승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입니다. S라인이 적용되었지만 페달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도 일반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금속 페달과 D컷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메모리 시트를 사용할 때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원터치로 사용이 가능하면 편리하겠죠. 무선 충전기가 독일 브랜드 중 유일하게 암레스트 콘솔 안에 있어 충전을 할 때나 스마트폰을 써야 할 때 불편하고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레버가 나누어져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였는데 실내 디자인은 세련되었지만 운전자를 배려하는 실내 구성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른 브랜드보다 정보의 양이 부족한데 크기가 커지고 알려주는 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잡소리가 센터 패시아 트림과 운전석 수납함, 센터 터널에서 발생하여 운전 중에 상당히 거슬렸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A7 55TFSI 카트로는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경쾌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4도어 쿠페 세단이지만 차박을 해도 불편하지 않을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점은 패밀리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격도 9,550만원에서 1,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어 8,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점은 A7 55TFS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A7 55TFSI는 멋진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8,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점은 모든 점을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CLS와 비교를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A7과 비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7 55TFSI 카트로의 리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